정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 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님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섭 위원님께서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제청 있으십니까? 네, 제청합니다.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제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천식 위원님을 본위에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천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섭 위원님. 네, 최우섭 의원 추천합니다.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최우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네, 정토근 위원님께서 제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우섭 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우섭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소관 부서들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 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안성 시민의 민생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천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징수과 세입 부분 1쪽입니다. 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286만 4천 원이 증액된 1조 16억 4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286만 4천 원이 증액된 3,576억 3,1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545만 2천 원이 증액된 2,665억 8,5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예산서 1쪽부터 2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9,741만 2천 원이 증액된 910억 4,6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지 담당관 소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 26개 사업으로 예산서 2쪽부터 4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서 3쪽 예비비입니다. 1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을 위해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 43억 6,053만 8천 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관련 예산액으로 총 111억 6,5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서 7쪽 죽산면 주민화합 업무 추진입니다. 죽산 연목공원 내 죽산 3.1운동 기념비 건립을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호섭 의원님.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우리 추경안 관련돼서 뭐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담당을 하시니까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본 예산을 좀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본 예산이 이제 뭐 우리 정책 공감 토크에서도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방 교부세가 좀 줄었죠. 네. 예, 그게 이제 한 300억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지방 교부세가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지방 교부세는 우리 나라 살림 짤 때 이제 예상은 됐지만 이제 지방 교부세는 그게 국회 동의 얻어서 이게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민주당이 다수 당이
하면서 이 지방교부세를 잘랐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우리 지방 정부에 돈이 엄청 많이 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뭐냐면 통합 안정화 기금하고 순세계 잉여금 따져서 지금 가용 예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예산을 좀 삭감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계속 이 세금을 우리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좀 줄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안성시에 있는 경제도 활성화가 안 될 뿐더러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추경해서 이제 뭐 지금 추경은 원포인트로 해서 급한 것부터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월 추경에서는 조금 좀 공격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민생이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안성에 있는 돈은 뭐 이게 가계가 아니잖아요. 안성시는 지자체는 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저축해 있는 돈을 자꾸 이게 들고 이 은행 이자처럼 이렇게 해서 늘리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좀 이 예산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저는 진짜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생활 안정 자금이라도 좀 풀어서 지금 뭐 소상공인들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뭐 건설 노동자든 어떻게 됐든 전부 다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좀 그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는 재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지방교부금이 삭감된 만큼 또 이 예산도 또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좀 이 중앙정부하고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거다. 이 교부금을 깎았지만 중앙정부에 이제 지방정부에 쌓여 있는 돈을 좀 쓰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이걸 기계적으로 깎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뭐 저는 뭐 우리 그 시민들한테 뭐 지금 이제 설 전이지만 설 이후로라도 좀 이런 자금을 풀 생각은 없는 건가? 이게 지원 가능한 건지 이건 한번 검토는 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예, 뭐 의원님 어떻게 말씀에 생각하세요? 예. 동의를 하고요. 예산에 이 재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 기계적으로 깎는다든지 이런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저도 이제 그 말은 동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예산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가용 예산을 조금 더 이제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경기가 어려울수록 좀 재원을 좀 충분하게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정책 공감 토크에서도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그 총 GDP가 안성 한 9조 정도 생산이 한 9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예산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제가 보면 안성시에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네. 뭐 경제 활성화든 하여튼 뭐 지금 우리 그 시민들 어려워하시는 그런 것들은 조금 올해는 좀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 건의를 좀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좀 건설적이고 공격적인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 보면 우리가 이제 도로 시설이나 뭐 이런 거에도 저 작년 본 예산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시민들한테 가장 불편한 게 도로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뭐 26년도 이렇게 예정은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이 뭐 보상비 3억, 2억 막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안 하겠다는 거지, 공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과감하게 좀 잡고요. 그다음에 그 좀 시민들이 불편을 좀 더는 측면에서 도로공사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하는 방법도 좀 하나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우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잡을 내용이 한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재정의 형평화위에서 활용되는 교부세를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깎은 게 아니고 이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깎은 거라서 이건 민주당 다수당이 깎은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걸 좀 바로잡고 싶어서 지금 지방정부의 고유 재원인 지방교부세를 불교부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어쨌든 이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좀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공격적인 재원을 좀 활용하자 이런 말씀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서 우리 최우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뭐 설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설날이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가 뭐 공격적인 재원을 좀 활용을 한다든지 우리 민생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을 조금 전략기획 담당관실에서 좀 별도로 더욱 챙겨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최은수 의원님. 예, 이제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 좀 드린 건데요. 뭐냐면 이게 그 지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교부세를 하려면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정부가 예산을 좀 줄인 거죠. 그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거를 동의해 줬다는 거죠. 일단 민주당에서도 이제 지방 정부에 돈이 많으니 먼저 사용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오해.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 깎은 거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협치 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당초 예산은 75억 6,347만 1천 원으로 근본 추경 예산에 7억 4,313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83억 660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1페이지, 사업 설명서 1페이지, 공보 행정이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 및 시정 홍보 행정 예고비는 전년 대비 출입 등록 언론 매체가 13% 증가함에 따라 3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1억 1,319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3페이지, 사업 설명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획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감축 인건비 2억 6,434만 8천 원, 사업 운영비 필요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사례 발표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 운영비 250만 원, 재료 구입비 500만 원 등 도비 9,145만 4천 원, 시비 2억 1,039만 4천 원, 총 3억 18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사업비 8억 34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5페이지, 사업 명세서 5페이지부터 7페이지, 마을 만들기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시민 동아리 활동 백서 제작비 400만 원, 안성시 마을 만들기 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심사수당 40만 원, 시민 동아리 공모사업 심사수당 160만 원, 마을 공동체 시민 동아리 성과 공유를 위한 행사 운영비 400만 원, 안성 맞춤 이음길 네트워크 사업비 400만 원. 다음은 도농 공동체 시범 아파트 조성 사업으로 금강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추진 500만 원, 체험마을 도농 교류 행사 운영비 500만 원, 도농 공동체 시범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시민 동아리 성과 공유회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이해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현수막, 강사 수당 등 행사 운영비 240만 원, 다가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입마을 마을 조직화 아카데미 교육 추진 10개소에 4천만 원, 발전마을 공동사업 컨설팅 추진 5개소에 3천만 원,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진입마을 10개소에 6천만 원, 발전마을 5개소에 4천만 원,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민간 자본사업 보조에 진입마을 10개소에 2억 4천만 원, 발전마을 5개소에 2억 1천만 원 등 6억 8,058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6억 8,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9페이지, 사업명세서 7페이지부터 8페이지,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청소 임부임 1,145만 1천 원, 프린터기 톤업, 복사기 임대료, 인터넷 요금 등 사무관리비 1,295만 원 등 2,440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3,7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덕 소통협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통훈 의원입니다. 지금 11조 공보행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다 예산들을 긴축하고 있는데 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언론 매체 광고 홍보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본 예산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계속 증감시키려고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번에도 올라온 게 보면 43.9%입니다. 이렇게 언론 매체 광고 홍보료 뒤에 보면 아까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뭐 신문 구독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쫙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만 물론 이제 뭐 우리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 포상금 이런 것들은 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우수 부서라든지 우수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그 어떤 동기부여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적극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들이 보면요,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라든지 지금 여기 현재 보면 되게 공공운영비야 당연히 이제 요금이 인상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좀 증감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것들은 다 허리띠 졸라매자 하면서 지금 시장님도 공감 정책 토크에서 항상 보면 불효불급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예산을 이렇게 더 반영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지도 밝히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언론 그 신문 구독료가 신문이 보지도 않고 지난번에 본 예산에서도 수없이 누차 얘기했듯이 보지 않고 버려지는 여러 펼쳐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그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과연 이렇게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인지.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하자면 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 거기에 더 보시면은요 계속 본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국도비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순수 100% 11원만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본 의원이 두매 호수 낚시터에 데크 설치된 비용을 우리가 준 적이 있냐라고 질의드렸을 때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입마을이나 발전마을 이런 마을들에서 나갔던 마을 사업비 중에서 사용되는 것 같다라고만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명확한 지금 어떤 답변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보면 이렇게 마을 만들기 예산을 이렇게 지금
뭐 몇천만 원도 아닌 이렇게 몇 억씩이나 되는 6억 8천입니다. 이렇게 과연 다 막이는지 네, 그 부분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홍보 관련해서는 이전 안성시 이미지 제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안성 같은 경우는 사실 농촌 지역이라고 이렇게 많이 외부에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가 가장 큰 게 생각하는 거는 도시 이미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언론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잡는 그 컨셉 자체도 젊음의 도시, 기회의 도시, 매력 있는 도시 등 이미지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또 주력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홍보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도 사실 기존에 있는 분들께서 그 마을 어르신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엄청 여기 좋아하십니다. 사실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조그만 그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비록 이제 그 작은 돈이지만 그 지역에 대한 그 마을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민들이 이제 공동체적인 거를 생각했을 때는 특히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농촌 사회가 사실 많이 쇠퇴되어 있는데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지역을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흠족하게 생각하고 있어갖고요. 이런 부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물론 이제 언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이 물론 홍보해서 우리 안성에 대해서 이미지 마킹을 하는 거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론에서 가장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십니까? 정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정론지. 정의로운 이야기를 담는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우리 안성시에 이것이 정의롭게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언론지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거는 또 하나 버려지는 그 신문 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신문 구독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언론이 홍보만 하자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이 홍보만 합니까? 시민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는 게 언론이 할 일이죠. 그리고 마을 만들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그 좋은 결과를 돌출해낸 마을들 봤습니다. 물론 이제 소모성으로 일회성으로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흩어진 예산도 있지만 정말 알차게 해서 금강면 저 안쪽에 있는 조령 마을도 보면은 정말 그 마을에 갔을 때 힐링이 됩니다. 마을 주민분들도 좋아하시지만 단합도 더 잘 되시고 그런 모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산서에 보면은 그 실질적으로 처음에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들은 온전하게 진행되지 않고 그렇게 그 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언론이 홍보만 합니까? 홍보만 하는 게 언론지냐고 여쭤봅니다. 언론의 그 주 가치 있는 그 정론 지필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안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장애인 그 우리 생활시설에 대해서 5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과연 어느 언론지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른 언론지 있습니까? 시민들이 알게끔 알려준 곳 있으십니까? 이래서 언론지에 대한 홍보료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정론지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안성시가 잘했든 못했든 아니면은 의혹이 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내 입맛에 맞으면 쓰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기사화하지 않고 이런데 무슨 홍보하면서 예산이 그 부분으로 막 올라간다는 얘기인지
지금 그게 지금 언론지가 역할이 바로 했다고 보십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언론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걸 대답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안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골고루 다방면에서 실어줘야 되는 게 언론지의 역할이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답할 수 없다고요? 아니 그걸 왜 답을 못합니까? 그 답을 못하면서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담으십니까?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홍보비 내고 있으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셔야죠. 시 홍보만 하는 게 언론지 역할입니까? 시 홍보만 하라고 지금 이걸 계속 지원하고 계시는 건지냐고 여쭙는 겁니다. 시에서는 저 시를 많이 홍보할수록 저희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 홍보를 많이 할수록 좋으면요. 자, 공헌도를 내주셔야죠. 포털 사이트에 얼만큼 노출됐는지, 공헌도는 어떤지,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얼만큼 충족시켜 줬는지 그런 언론에 해줘야죠. 그러면 뭐 언론지가 300개 되면 이 다음에 3,000개 되면 이거 100배로 늘어나겠습니다. 지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시려면 참 바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매 호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은 또 안 하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그 예산이 지급된 게 맞고요. 그리고 또 그거 관련해서도 그 치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신고 건축물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습니까? 호수에 막 데크 설치해도 됩니까? 예, 그것도 다 저기 그 본사에서 다 그거에 대해서 그럼 또 제가 두무해 호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예.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예.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담당관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저기 그 서류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데 발견을 해내시면 고스란히 책임지실 거냐고요.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말 저기 명확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서고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토지민원과 기정 예산액은 24억 7,020만 원이며 근본 추경 예산에 12억 8,766만 7천 원을 증액하여 37억 5,7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쪽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비 6,920만 원, 콜센터 유지 및 제세 공과금 1,550만 원, 콜센터 개소식을 위한 행사 운영비 500만 원, 콜센터 민간위탁비 1억 9,596만 7천 원,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리모델링비 9억 1,500만 원, 콜센터 시스템 구축 감리비 2,200만 원, 콜센터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500만 원, 총 12억 8,766만 7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취기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욱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교육국장 호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기정 예산액은 495억 9,606만 4천 원으로 근본 추경에 1억 9,842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497억 9,4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3페이지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은 사회복지 종합정보망 및 자원봉사 관리를 위한 운영 인건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35페이지 누구나 돌봄 사업은 위기 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홍보비, 교육비 등으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37페이지 일상 돌봄 사업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나 간병 돌봄, 청년들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7,142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39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은 일상 돌봄 및 가사 간병 서비스 공급 취약지에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 제공 기관에게 인센티브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통훈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긴축재정 했는데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보니까 도비라든지 균특금들 이렇게 보니까 많이 이렇게 지원이 좀 됐습니다. 이번 그 일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지금 사업들을 다 이렇게 검토해 보면 처음부터 설명해 주신 모든 예산들이 도비 포함 균특비까지 이렇게 담겨져 있는 사업들로 조금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그 약간 소외계층에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좀 더 지금 현재 확보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으십니까? 정부에서 방침이 아마 그 서민 취약계층에 좀 더 집중적으로다가 경제는 어렵지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아마 좀 더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국장님 이제 자리하셨으니까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하고 이게 보면은 보통적으로 그 현재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은 하시고 계신데 우리 그 보훈 대상자 그 현직 다 옮기실 거 아니면 거기에 드는 접근성, 접근로 이런 부분들 거기 갔을 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렇게 화장실 이용하시는 부분도 좀 더 잦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거기서 추모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그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화장실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괴단이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석이 이제 난 내년에는 못 올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려가시는 분들을 좀 뵀을 때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좀 짠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렇게 도비라든지 이런 균특금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좀 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떤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도 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가장 보편적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보편적 편의시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그 누구나 자유롭게 이게 참여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직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옥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정 예산액은 1,346억 7,900만 원으로 근본 추경에 6억 8,066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53억 5,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3쪽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은 국비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그 일무로 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79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45쪽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국비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장애인과 입소 대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과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 7,912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47쪽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 시설 내 프로그램실에 설치된 데코타일 로우로 시멘트 바닥이 노출되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데코타일을 장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49쪽 어린이집 확충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신규로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의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고 국도비를 증액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서 51쪽 공공형 어린이집 안심보육 사업은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반별 아동수를 조정하여 운영하기 위해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53쪽 청년정책 추진은 청년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비로 2,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55쪽 청년 월세 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살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정태훈 의원입니다. 앞에 복지정책과에 이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설명 주신 그 우리 추경 예산 들어온 전반적인 거에 또 보면은 청년 정책 그 사업 한 가지를 빼고는 전부 이제 균특비라든지 도비가 다 포함돼서 이렇게 새롭게 사업이 뭐 더 늘어나거나 신규로 이렇게 지원된 사업들이 보니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 아마 취약계층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이 피부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 장애인들이 여행하기 좋은 그 구조를 어떻게 하면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문화관광부에다가도 특별 지시를 내리셔가지고 그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통한 그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거기에 이제 전문 자문으로 해서 좀 참여를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현재 그 지어지는 건물들 편의시설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요 예산과 약간 지금 주택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은 그 주택 이렇게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금 페이지 45쪽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거주하거나 활동하기 좋게끔 국가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계속 진행되어 온 그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곳들이 지금 불편하게 상당히 불편하게 장애인이 가면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법적 그 의무가 있고 권장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우리 그 갤러리 안성맞춤 갤러리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성맞춤 갤러리가 전년도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축협이 운영의 주체이고 안성시에서 그 건물을 질 때 그 많은 금액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인데 하물며 음식을 먹는 이종 근린생활 시설인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자, 축협에서 우리 한우라든지 우리 안성의 농산품을 판매하고 또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안성을 찾은 분들한테 여기가 대표 식당이라고 내놓으면서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헤어 권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그 대중적인 거 관은 물론이지만 그 나머지 그 일반 그 식당 이종 근린생활은 최소한 근린생활 시설까지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그 편의시설 모니터링 할 때 그 도면 검토해주고 할 때 담겨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작년도입니다. 금강면에 있는 그 우리 주민 무슨 센터죠 그거? 작년도에 전년도에 한 우리 그 금강 면사무소 옆에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 맞죠? 예. 네. 거기도 보면요. 주민자치센터에 경사로는 물론이거니와 그 경사로가 최소한 기존권은 80분의 1 이렇게 경사로가 완만해야 돼.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거기는 60%도 안 나올 정도로 급경사입니다. 두 곳이 다. 특히나 리모델링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전혀. 이용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장애인이나 이제 노인성 그 질환을 앓으시는 노인성 장애라고 하죠. 지금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사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산에서만 지금 이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최소한 근린생활까지는 그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접근성 확보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 예전보다는 그래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 아직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잘 참고해서 조속히 뭐 개선되거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화장실 평수 조금만 넓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럴 여건이 안 됐을 때는 그 화장실을 드나드는 그 문 있지 않습니까? 문폭만 조금만 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폭 조금 넓히는 거에서는 몇십만 원, 그 비용이 몇십만 원 이상 추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몇십만 원이면 사실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공감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계속 시정되지 않고 새로 져지는 건물조차도 이렇게 반영이 안 됐다면 아마 이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좀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계속 정책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사업비가 담겼는데 우리 과장님께 궁금한 거 한 가지 지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인 요양 시설들 그 노인 어른들 거주하시는 곳에 공기청정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전지적으로 공기청정기가 다 보급돼 있나요? 예, 사육장 백입니다. 그 전 시설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기청정기 임대료단가 일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임대? 예.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본 의원이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국가에서 지금 국비, 도비 11호 매칭으로 해서 지금 본인 그 시설에서 20%, 그다음에 이제 시하고 도, 그다음에 이제 국비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공기청정기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계속 돈이 나가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는 이렇게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검토하셔갖고 제가 그 자료 있거든요. 요 검토하셔서 그 우리 요양기관들 노인 요양 시설들에 대해서 그 보급을 요즘 환경 안 좋고 뭐 어르신들은 또 호흡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시니까 그 좀 검토하셔서 그 임대를 그 아예 확보할 수 있는 걸로 국비 도비 12 매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네,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신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기정 예산액은 453억 9,074만 2천원으로 근본 추경에 8억 6,231만 2천원을 증액하여 총 462억 5,3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59쪽 인재 양성 특화 사업입니다. 자매결혼 도시인 미국 브레아시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상호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으로 2,23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62쪽 세계 언어센터 운영입니다. 안성시 세계 언어센터는
관내 학생에게 다양한 언어 교육과 문화 체험을 제공하여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민간 입학금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욱 복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동훈 의원님. 네, 정동훈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좀 우리 미래교육과 이제 새롭게 명칭이 이제 부서 명칭이 바뀌어서 처음 이제 이렇게 함께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과로 명칭이 바뀐 만큼 우리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다 관심 깊게 좀 살펴주실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 양성 특화 사업 보니까 원래 이제 브레아시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예산인 거잖아요, 이게. 네. 네. 지난번에는 그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방문을 취소해서 예산을 반납했고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갔다 왔을 때 우리 청소년들도 갔다 왔을 때 자신감이 많이 부여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지금 온 청소년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오는지 우리가 선별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나가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이제 같은 사람이 또 나가고 이런 계속적인 혜택이 아니게 돌아가게끔 요 선정하실 때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혜성이 우리 주민들, 우리 안성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시민들께서 특혜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 언어 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업입니다. 네,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 언론지에 보면 본 예산에서 세계 언어 센터 승인해 줬는데 왜 날렸느냐 예산을 날릴 것 같으면 왜 승인해 줬고 왜 진행했느냐 이렇게 언론지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다시 올라왔습니다. 본 예산에서 세계 언어 센터 운영이 왜 전액 삭감됐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의원들이 마치 힘 과시하려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글쎄요. 내용을 아십니까? 삭감 사유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꼭 우리- 필요한 사업이긴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예. 자, 우리 과장님은 혹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갖고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전액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네,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파악 못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데 올리셨잖아요. 네. 그죠? 네.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저희 세계연예센터에 많은 아이들이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이게 계약 기간이 위탁 계약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3년 하겠다 하면 3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는데 같은 금액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 지원하겠다고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습니까?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비와 인건비 그렇죠. 기상한 사항입니다. 3년 동안 지원하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 요즘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번 과거에는 뭐 우수, 최우수, 잘함 이런 걸로 됐는데 지금은 적합, 부적합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었죠. 네.
전년부터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언어 센터에 대한 예산 삭감은 지금 8억 4,150만 원 지금 예산 신청 올리셨습니다. 네. 네. 이 비용 대비 우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비용 투자 대비 사업의 성과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네, 전액 삭감했던 겁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네. 사업을 이만큼 우리가 비용을 들였으면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다시 올리신 거 맞는데요. 자, 정확히 평가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냥 거기 가서 세계 언어센터 발표회도 봤습니다. 정말 잘하는 우리 학생들은 정말 정말 우리 인재로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잘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언어 쪽 부분에서 그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한 또 이렇게 같이 그 어떤 문화에 아니면은 그 우리 다국적 국민이 지금 이제 우리 안성시에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격차 해소를 많이 줄이고는 있지만 이 비용 대비 효과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전화로 해서 언어 가르쳐주는 그 금액도 저렴하고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봐 주실 것을 네, 좀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세계언어센터 좀 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현재 보면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평생교육관, 우리 미래교육과 소관 아닙니까? 그 체육 평생학습과 네네. 여기 체육평생학습관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이번에 지금 그 공사 준공될 거 그 뭐죠? 안성맞춤 공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의원님? 네.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십니까? 네. 그러면 4월 준공 예정인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준공 예정이신데 보면은 보편적으로 보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지금 우리 지금 퍼센티지가 지금 올랐습니다. 우선 구매 제도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미래교육과가 청소년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들 대상이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실 것을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 의원님. 그 23년 9월 22일 날 세계언어센터 재계약 동의안 원안 가결할 때 위탁 기간 명시돼 있었나요? 네. 한경대로 명시돼 있었던 거죠? 네, 한경대학교 국립 산학협력단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9월 22일 날 그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 본 예산에 세계언어센터 위탁 운영비 삭감 사유는 명확하게 8글자가 써 있습니다. 교육 위탁 기간 변경이라고요. 혹시 못 보셨나요? 개수조정표에 그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를 다른 얘기를 뭐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증감 사유는 분명하게 교육 위탁 기간 변경하라고 쓰여 있었던 거고요. 지금 그때 삭감된 게 10억 8,7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본 예산 때. 지금 8억 4천이잖아요. 이게 운영 개월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월 달 운영은 안 되고 그럼 재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가는 건가요? 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2026년까지 그대로 가는 거고 네네. 어쨌든 직원 급여나 이런 거는 한 달치가 빠지는 건가요? 한 2개월치 아마 빠질 것 같고요. 2개월 운영이 네. 그러면 네, 그 다시 이제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준비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부지런히 해서 다시 정상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1년 중에 6분의 1 정도의 기간 동안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 게 기정사실인 거고, 새로 뽑아놨던 사람들도 다시 선발해야 되는 거죠? 네, 다시 예, 모집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용 투자 대비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실은 세계 언어 센터 같은 것들은 강사가 가치를 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언어를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뭐 그 이득이 남는 것도 아니고 이윤이 남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느 정도의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성평가, 정량평가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세계 언어센터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세계 언어센터에 대해서 삭감한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예산 대비 프로그램이 좀 다소 저조하다, 그런 의미가 가장 컸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한 10억 예산을 거의 매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교육 운영비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 6천 정도예요.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죠. 이 비용이 거의 3분의 2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프로그램 운영을 좀 더 넓게 많은 분들이 뭐 혜택을 보던, 또 아니면 이거를 좀 뭔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 이런 게 너무 단순하게 돼 있는 것 같다, 실적 위주인 것 같다, 이런 게 좀 많은 민원을 사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한번 좀 우리 부서에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그 민원 주신 거를 담고 한번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더 한번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재 양성 특화 산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브레아시티에서 이번에 몇 월 달에 오는 거죠, 이게? 혹시 죄송한데? 3월 29일 날 출발해서 3월 30날에 한국에 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브레아시에서 온 적은 2014년인가 하여튼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처음 오는 겁니다. 그 10년 만에 이렇게 네. 이번에 다시 우리 한국에, 우리 안성시에 방문한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계획이 사실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특별하게? 지난해에 아마 우리 안성시에서 네. 브레아시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논의도 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아마 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얘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올해는 또 4월 1일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네. 아마 이렇게 방문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학생들하고 같이 오는 거로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이 호스트 과정을 있는데, 이 호스트 과정은 나중에 저희가 혹시 다녀온 사람에 대한 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다녀온 가정 중에서 아마 한 5가정 정도 이렇게 좀 신청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호스트 가정 이런 거를 좀 지원을 좀 넓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그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을 저희 안성시로 오는 건데, 서로들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그 호스트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좀 생활도 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앞서 김보라 시장님하고 그 브레아시티를 같이 방문했을 때, 앞으로는 이 청소년들 관련된 이 어떤 그 교류 사업은 앞으로 민간 단체에 한번
위탁을 좀 해봐야 된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같이 서로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성시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보조하면서 서포트하면서 민간단체에다가 좀 청소년들이 더 자율적으로 저희가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 단기도 괜찮겠고요. 그다음에 장기도 괜찮다라는 서로 의논한 적이 좀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네. 지역에도 민간단체가 이게 장기 단기 교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잘 민간에다 맡겼을 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성에 있는 네. 이런 장기 단기 교환 학생들을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서로 협업을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뭐 그쪽도 안전이 되게 중요하죠. 사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걸 제일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뭐 매일 미사일만 쏴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외국에서 한국 오는 걸 더 불안하게 생각하지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나가는 걸 불안하게 생각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저희들도 한번 의논을 협의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립니다. 한 가지 요거 말씀드릴 거는 네. 그 세가의 언어센터의 그 인건비가 많이 추정이 된다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인건비라는 거는 그 강사들걸요 대부분 강사들을 채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인건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예, 아니 저도 그 점은 그 점을 그래서 봤는데 그분들을 채용해서 예. 그분들이 다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 불야에서 오게 되면 손님들도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의회에서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참석을? 네, 그렇습니다. 뭐 희망자에 대해서 참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의장님하고 뭐 저기 다녀오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안성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네네. 어떤 그런 당연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세계 언어센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언어센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설치 운영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 언어센터의 가장 주된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안성시가 지금 현재 외국인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제대로 돼 있는 언어 습득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하다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조례에도 보면 이용을 하는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다양한 언어 교육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덕초등학교에 거의 90%가 육박하는 아이들이 지금 와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으면 그 친구들이 이제 보통 이민을 오게 되면 한국말이 되는 아이들, 외국어가 되는 아이들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학교 내에 있는 ESL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따로 배울 수 있는 곳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게 됩니다. 읽고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까지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 언어를 갖다 사용을 하는 국가에선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세계 언어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원 부족이라든지 너무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안성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몽실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금 얘기하셨던 게 이제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 언어센터가 일반적으로 언어기 때문에 안성 시내에 있는 그 외국어 학원들의 본연의 사업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 안성시에 있는 시민분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문화 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세계 언어센터가 지금 언제부터 좀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상반기는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기간이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거를 그럼 과장님이 좀 한번 팀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미래교육과장 신현선입니다. 저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10개월의 프로그램 비용으로 상정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2월 달에 준비하고 인력 뽑고 해서 10월 달부터 10개월 동안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말에 이제 채용해 놨던 인력들이 지금 다 수급이 안 될 것 같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다시 취업을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정상 추진은 좀 인력 수급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는 채용하는데 적어도 2개월 정도는 걸릴 겁니다. 이제 오시는 것까지 비자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안성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들을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다국어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결혼 이민자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 모든 게 다 셋업이 돼서 갈 게 아니고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정태훈 의원입니다. 좀 예민한 부분은 질문을 좀 삼가하려고 했는데 예민한 부분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세계 우리 언어센터에 대한 그 예산 전액 삭감 아까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그 사업의 운영 실적 계속 지원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황윤희 의원께서 교육 위탁 기간 변경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교육 위탁 기간 변경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거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육기간은 그 우리 조례에도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그 본연의 일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본연의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이 발생된 민원이 다수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그 관계자분들, 언어센터 운영하는 관계자분들과 일부 강사진 분들이 정치적 발언, 이런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교육기간 변경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지금 만약에 이 세계언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금 예산이 담겨진다면 기존에 지금 아까 보면 저 외국에서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 뭐 이렇게 국내에 계신 분들 우리 이관실 의원님께서 지금 쭉 설명을 강사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분들이 새스러운 세프대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해진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세팅이 되어질 것을 세팅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연의 일, 네, 교육기간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본연의 그 교육사업, 본연의 일만 하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적극적인 네, 조치를 좀 취해 주실 것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윤희 의원님. 그 어떤 관계자가 무슨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 얘기 그만하시죠 이제. 설명을 하시죠. 아까 또 부의장님이 예산 삭감한 이유랑 지금 또 얘기하시는 게 다르네요. 아니,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욱 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 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 기정 예산액은 총 289억 4,445만 9천 원으로 근본 추경에 3,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9억 8,2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67쪽 안성시 민주시민교육 사업입니다. 도비 간해시에 따라 2,200만 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비 지원금 감액 내시에 따라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68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취기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우선 이제 우리 평생학습 도시로 가는 운영 사업비가 이제 국비 10이 이렇게 반영돼서 진행하게 이렇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역시 이제 복지 쪽에 계속 교육과 이런 쪽에 우리 지금 현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사실 아무래도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평생학습은 우리 나이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는 우리 체육평생학습과를 이제 맡게 되셨는데요.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이 여기 지금 나와서 그 장애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가 타시 군에 비해서 그 장애인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제 평생학습관 지금 아트홀 옆에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계속 진행돼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이제 세팅도 들어가고 내부 실내 인테리어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장애인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고, 교육 진행되실 때도 그런 부분들 장애 우선 구매 제도가 뭐 2%다 몇 프로다 뭐 이래 가지고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전폭적으로 좀 해서 그 장애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뭐 홍보 얘기도 앞에 막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옥 복지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